어느 따스한 일요일 아침, 한국의 고즈넉한 도시 대구의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한 오래된 성당 앞에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맑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기는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당의 낡은 종탑에서 울려 퍼지는 경건한 종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웠지만 그 소리마저도 곧이어 펼쳐질 사건의 서막처럼 느껴졌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둘 성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그때 그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문 앞을 묵묵히 지키고 서 있는 한 마리의 개였습니다. 희고 윤기 나는 털을 가진, 하지만 그 눈망울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듯 개는 성당 문으로 들어서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꿋꿋이 앉아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되찾기라도 하려는 듯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성당의 신부님은 처음에는 그저 길 잃은 떠돌이 동물이라 생각했지만 개의 끈질긴 모습에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혹시 이 작은 생명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신부님은 그녀를 쫓아내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결정이 단순한 동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그날부터 대구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개 한 마리가 가져올 파장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에 모든 것은 그저 하나의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꼬박 사흘 밤낮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라도 되는 듯 묵묵히 그리고 끈질기게 신부님과 신자들이 정성껏 가져다주는 음식도 마다했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겠다며 다가온 사람들의 손길도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슬펐지만 그 슬픔 속에는 무언가 확고한 목적이 담겨있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쯤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누군가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성당의 가장 깊숙한 곳,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잊혀진 듯한 낡은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원에 도착한 그녀는 마치 자신의 운명을 직감이라도 한 듯 흙바닥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심코 지켜보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녀의 필사적인 모습에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발톱이 단단한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낡은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자는 한국의 전통적인 천으로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편지들과 사진들, 그리고 작은 유품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1979년이라는 날짜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나무 상자 안에서 발견된 편지들은 잊혀진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1979년, 이 성당의 낡은 정원은 두 젊은 연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격렬한 사랑에 빠졌지만 당시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가족들의 완고한 반대 때문에 그들의 사랑은 숨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남자 주인공은 지역 유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비밀스러운 만남 이후 그는 마치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이야기는 도시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개, 그녀의 끈질긴 기다림과 필사적인 파헤침 덕분에 대구라는 도시는 오랜 시간 억눌렸던 과거의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성당은 더 이상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은밀한 약속과 비밀스러운 사랑이 싹텄던 장소이자 이제는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 밖으로 이끌어낸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이라는 뜻의 사랑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한 자원봉사자의 따뜻한 품으로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묻어버리려 했던 과거의 아픔을 세상에 알린 용감하고도 특별한 수호천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존재가 가장 강력한 진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 분의 백발의 할머니가 성당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에게는 이 개가 낯설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는 사랑이가 오래전 실종된 손자의 반려견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손자는 어릴 때부터 사랑이를 애지중지하며 키웠고 그 후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손자가 사라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이도 함께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사랑이는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 자신의 주인이 사랑했던 그리고 그 사랑이 묻혀있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잃어버린 주인을 찾아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만의 방식으로 잊혀진 사랑의 기억을, 묻혀있던 진실을 다시 세상에 알리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 시절의 아픔과 그리움을 고스란히 전달하려는 듯 말입니다. 과연 인간의 기억 속에 묻혀있던 비밀들이 동물들의 순수한 본능을 통해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처럼 세상을 놀라게 할 신비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랑이의 귀환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잊혀진 사랑에 대한 깊은 그리움, 그리고 진실을 향한 끈질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1979년의 비밀은 대구라는 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아픈 기억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과거의 상처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순수한 존재를 통해 우리 앞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가 우리에게 보여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랑의 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이가 전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묻혀있던 진실을 파헤친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밝히는 것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억지로 묻어버리려 했던 진실은 과연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 것일까요? 혹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그 존재감을 드러내며 언젠가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사랑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실의 무게와 사랑의 영원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녀가 보여준 헌신적인 모습은 인간의 삶에서 희미해져가는 순수함과 진실된 감정에 대해 다시 한번 고찰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편리함과 현실적인 이유로 진실을 외면하거나 왜곡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깊이 묻어버리려 해도 진실은 결국 자신을 드러낼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이 존재함을 증명합니다. 사랑이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잊혀진 주인의 흔적을 찾아 돌아온 이야기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은 현대 사회에서 점차 희미해져가는 진실된 감정들과 관계의 소중함에 대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도 사랑이처럼 잊고 있었던 소중한 기억이나 진실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잊고 싶었던 아픔이나 후회, 혹은 닿을 수 없었던 그리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의 이야기는 그런 기억들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잊고 있었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갈지 기대해주세요.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이름의 개가 가져온 사건의 파장이 대구라는 도시를 넘어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이번에는 사랑이가 가져온 진실의 파편들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관계 속의 복잡한 역학관계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비밀이 밝혀지는 것을 넘어 그 비밀이 현재 진행형인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가 가져온 1979년의 편지들은 당시 두 연인이 겪었던 가족 간의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반복되는 문제, 즉 세대 간의 단절과 오해를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부모님 세대의 경험이나 가치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로 부모님 세대 역시 우리 세대의 고민을 깊이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극은 결국 소통의 부재로 이어지고 관계의 균열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이가 파헤친 과거의 비극은 바로 이러한 보편적인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나아가 사랑이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맺는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당시 두 연인의 사랑이 사회적 편견과 가족의 반대에 부딪혔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편견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타인의 배경, 신념, 혹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이가 아무런 편견 없이 오직 순수한 본능으로 진실을 향해 나아갔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많은 벽을 쌓고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상이라고 믿는 기준이 사실은 타인을 배척하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가 성당 앞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가 보여준 끈질긴 모습은 점차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겉모습이나 편견에 갇히지 않고 그들의 진정한 모습과 그들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의 복잡성을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사랑이가 보여준 끈질긴 집념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단순히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으며 상대방의 생각을 경청하는 태도는 건설적인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가 보여준 끈질긴 기다림과 진실을 향한 열정은 우리 삶 속에서 맺는 모든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지침이 됩니다. 더욱이 사랑이가 가져온 유물들은 단순한 과거의 증거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촉구합니다. 1979년의 편지 속에 담긴 두 연인의 애틋한 마음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이 사회적 제약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도 드러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제약이나 편견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사랑이가 보여준 끈질긴 기다림과 진실을 향한 여정은 우리에게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인내와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이처럼 사랑이가 던진 질문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과 관계를 더욱 깊이 탐구하게 만드는 나침반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가 가져온 진실의 파편들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관계 속의 복잡한 역학관계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이번에는 사랑이가 가져온 진실의 파편들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관계 속의 복잡한 역학관계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비밀이 밝혀지는 것을 넘어 그 비밀이 현재 진행형인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가 가져온 1979년의 편지들은
당시 두 연인이 겪었던 가족 간의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반복되는 문제, 즉 세대 간의 단절과 오해를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부모님 세대의 경험이나 가치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로 부모님 세대 역시 우리 세대의 고민을 깊이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극은 결국 소통의 부재로 이어지고 관계의 균열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이가 파헤친 과거의 비극은 바로 이러한 보편적인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이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맺는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당시 두 연인의 사랑이 사회적 편견과 가족의 반대에 부딪혔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편견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타인의 배경, 신념, 혹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이가 아무런 편견 없이 오직 순수한 본능으로 진실을 향해 나아갔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많은 벽을 쌓고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상이라고 믿는 기준이 사실은 타인을 배척하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가 성당 앞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가 보여준 끈질긴 모습은 점차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겉모습이나 편견에 갇히지 않고 그들의 진정한 모습과 그들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의 복잡성을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사랑이가 보여준 끈질긴 집념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단순히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으며 상대방의 생각을 경청하는 태도는 건설적인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가 보여준 끈질긴 기다림과 진실을 향한 열정은 우리 삶 속에서 맺는 모든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지침이 됩니다. 더욱이 사랑이가 가져온 유물들은 단순한 과거의 증거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촉구합니다. 1979년의 편지 속에 담긴 두 연인의 애틋한 마음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이 사회적 제약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도 드러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제약이나 편견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사랑이가 보여준 끈질긴 기다림과 진실을 향한 여정은 우리에게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인내와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이처럼 사랑이가 던진 질문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과 관계를 더욱 깊이 탐구하게 만드는 나침반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가 가져온 과거의 편지들이 단순히 두 연인의 사랑 이야기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구조가 개인의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라는 점에 주목해봅시다. 1979년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고 있었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적인 가치관이 충돌하며 많은 사회적 긴장을 야기했습니다. 두 연인이 겪었던 가족 간의 갈등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축소판과 같았습니다. 지역 유지의 아들이었던 남자 주인공과 그의 집안이 추구했을 법한 사회적 체면과 명예는 개인의 행복이나 자유로운 사랑보다 우선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가 개인의 감정이나 선택보다는 집단의 안녕과 사회적 질서를 더 중요하게 여겼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두 젊은이의 순수한 사랑은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 작은 돛담배처럼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던 성당의 낡은 정원은 그들에게는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식처마저도 결국 현실의 벽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랑이가 가져온 편지들이 단순히 로맨틱한 사랑의 기록을 넘어 당시 사회가 개인의 삶을 얼마나 억압하고 통제했는지 보여주는 사회학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편지 속에서 드러나는 은밀한 만남, 숨겨진 감정, 그리고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된 비극은 억압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이 겪는 고통과 좌절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가 가진 문제점, 즉 획일적인 가치관 강요, 개인의 자유 억압, 그리고 소통의 부재 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는지에 대한 증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이가 40년 만에 그 유물들을 세상에 드러낸 것은 이러한 과거의 아픔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우리가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행위와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의 이야기는 우리가 현재 맺고 있는 관계에서도 유사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현대 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양한 사회적 압력과 기대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나 직업 선택과 같은 중대한 결정에서 우리는 여전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통념에 영향을 받곤 합니다. 나 자신의 진정한 행복보다는 타인이 원하는 모습, 혹은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에 자신을 맞추려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랑이가 가져온 1979년의 편지들은 이러한 압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비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등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이가 상징하는 순수한 사랑과 진실을 향한 집념을 통해 현재 우리 삶 속에서 맺고 있는 관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가 가져온 1979년의 편지들은 단순한 옛 사랑의 기록을 넘어 당시 사회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얼마나 억압했는지 보여주는 사회적 증거로서의 가치가 더욱 깊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서구 문화의 유입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와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이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두 젊은 연인이 겪었던 가족 간의 갈등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당시 사회가 가진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역 유지의 아들이었던 남자 주인공의 가문이 추구했을 법한 사회적 명예와 체면은 개인의 행복이나 진실된 감정보다 우선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가 개인의 고유한 가치나 감정보다는 사회적 규범과 집단의 안녕을 더 중요하게 여겼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두 젊은이의 순수한 사랑은 거대한 사회적 압력 앞에서 매우 취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던 성당의 낡은 정원은 그들에게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랑이가 가져온 편지들은 당시 사회가 개인의 삶을 얼마나 깊이 통제하고 억압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편지 속에서 드러나는 은밀한 만남, 숨겨진 감정, 그리고 결국 비극으로 치닫게 된 이야기는 억압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이 겪는 고통과 좌절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가 가진 문제점, 즉 획일적인 가치관 강요, 개인의 자유 억압, 그리고 소통의 부재 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이가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뛰어넘어 그 유물들을 세상에 드러낸 행위는 묻혀있던 과거의 아픔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우리가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는 마치 잊혔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다시 펼쳐 보여주며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그 속에서 고통받았던 개인들의 삶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불어
사랑이의 이야기는 우리가 현재 맺고 있는 관계에서도 유사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현대 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양한 사회적 압력과 기대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나 직업 선택과 같은 중대한 결정에서 우리는 여전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통념에 영향을 받곤 합니다. 나 자신의 진정한 행복보다는 타인이 원하는 모습, 혹은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에 자신을 맞추려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랑이가 가져온 1979년의 편지들은 이러한 사회적 압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비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등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이가 상징하는 순수한 사랑과 진실을 향한 집념을 통해 현재 우리 삶 속에서 맺고 있는 관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가 40년 만에 그 유물들을 세상에 드러낸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밝히는 것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억지로 묻어버리려 했던 진실은 과연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 것일까요? 혹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그 존재감을 드러내며 언젠가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사랑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실의 무게와 사랑의 영원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녀가 보여준 헌신적인 모습은 인간의 삶에서 희미해져가는 순수함과 진실된 감정에 대해 다시 한번 고찰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편리함과 현실적인 이유로 진실을 외면하거나 왜곡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깊이 묻어버리려 해도 진실은 결국 자신을 드러낼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사랑이가 가져온 유물들은 과거의 비극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을 넘어 현재 우리의 삶과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더욱이 사랑이가 40년 만에 그 유물들을 세상에 드러낸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밝히는 것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억지로 묻어버리려 했던 진실은 과연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 것일까요? 혹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그 존재감을 드러내며 언젠가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사랑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실의 무게와 사랑의 영원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녀가 보여준 헌신적인 모습은 인간의 삶에서 희미해져가는 순수함과 진실된 감정에 대해 다시 한번 고찰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편리함과 현실적인 이유로 진실을 외면하거나 왜곡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깊이 묻어버리려 해도 진실은 결국 자신을 드러낼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사랑이가 가져온 유물들은 과거의 비극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을 넘어 현재 우리의 삶과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펼쳐진 이야기의 조각들을 하나로 엮어보면 우리는 마치 흩어진 별빛들이 모여 하나의 뚜렷한 별자리를 이루는 것처럼 이전에는 미쳐보지 못했던 거대한 그림을 어렴풋이 감지하게 됩니다. 시간의 강물은 흘러왔지만 그 흐름 속에 묻혔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온천수처럼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우리가 마주했던 고통스러운 과거의 메아리들은 더 이상 희미한 잔상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선사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다양한 관계 속의 복잡한 역학관계, 즉 세대 간의 단절, 사회적 편견, 그리고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 표현에 대한 억압 등은 마치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같습니다. 이 실타래를 푸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중요성과 진정한 소통이 가져다주는 힘을 어렴풋이 맛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작은 생명체가 보여준 끈질긴 기다림과 진실을 향한 열정은 이러한 관계의 복잡성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희미한 불씨가 이제는 우리 안에서 더욱 타올라 앞으로 다가올 성찰의 순간을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여정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때 각자의 마음에 새겨진 잔잔한 울림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파동을 이루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빗방울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호수를 이루듯 우리가 마주했던 숱한 이야기들과 그 속에서 발견한 의미들은 우리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결론으로 향하는 다리 위에서 더욱 명확하고 강렬한 형태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마지막 성찰의 순간을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경험들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작은 생명이 가져온 파장은 대구를 넘어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뛰어넘어 낡은 정원에 묻혔던 진실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솟아나는 샘물처럼 잊혔던 기억들을 다시금 생생하게 되살려냈습니다. 우리가 마주했던 1979년의 편지들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회가 개인의 진실된 감정과 자유로운 선택을 얼마나 억압했는지, 그리고 그 억압이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이었습니다. 낡은 사진 속 희미한 미소와 빛바랜 편지 속의 절절한 고백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사랑을 짓눌렀던 사회적 편견과 가족 간의 갈등이 얼마나 깊고 끈질겼는지를 말해주었습니다. 사랑이가 보여준 끈질긴 기다림과 필사적인 파헤침은 이러한 과거의 아픔을 단순히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향해 나아가려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의 이야기를 통해 관계 속에서 겪는 복잡한 역학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세대 간의 단절, 사회적 편견, 그리고 개인의 진정한 목소리가 억눌리는 현실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정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회적 통념에 갇혀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외면하거나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사랑이가 보여준 순수함과 헌신적인 모습은 이러한 사회적 장벽을 넘어 진정한 연결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마치 낡은 성당의 정원에서 피어난 작은 꽃 한 송이가 잊혀진 사랑의 기억을 되살려내듯 우리의 작은 노력과 진실된 마음이 관계에 얼어붙은 벽을 녹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마침내 하나의 울림으로 수렴되는 지점은 바로 진실과 사랑의 영원한 힘입니다. 사랑이가 40년 만에 세상에 드러낸 진실은 억지로 덮어두려 했던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훈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사랑이의 이야기를 통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며 진정한 사랑은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존재가 가장 강력한 진실을 드러내고 가장 깊은 상처가 치유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이가 가져온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잊고 있었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금 일깨우며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용서하며 앞으로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정한 실천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가 깨어나 주변의 관계들을 더욱 따뜻하고 진실되게 만들어가는 여정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